성우는 오늘도 아침 일찍 눈을 떴다. 옆에 누운 아내의 등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다. 20년째 같은 자리, 같은 각도로 등을 돌리고 자는 아내. 그녀의 숨소리조차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거실로 나온 성우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옆집 현관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왔다. 긴 생머리를 넘기는 그녀의 목선이 유독 하얗게 빛났다. 새로 이사온 옆집 새댁, 수진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성우와 눈이 마주쳤다. 수진의 입가에 번진 미소가 성우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다. 며칠 후 엘리베이터 안. 수진의 향수 냄새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성우는 숨을 참았다가 크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어깨가 살짝 자신의 팔에 닿았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성우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을 하면 떨리는 목소리가 들킬까봐 두려웠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수진이 먼저 내렸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성우의 시선이 허리 아래로 천천히 내려갔다. 밤 10시 성우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다. 복도에서 비틀거리는 그를 수진이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수진의 집 안으로 들어간 성우. 그녀가 건넨 물잔을 받는 순간 손끝이 스쳤다. 수진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아내분은 걱정 안 하세요? 수진의 질문에 성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걱정할 사이도 아니에요. 수진이 성우의 옆에 앉았다. 그녀의 허벅지가 성우의 다리에 닿았다. 저도 외로워요. 수진의 고백에 성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성우는 일부러 수진을 만나러 복도로 나갔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계속되었다. 아침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시간을 맞췄다. 저녁에는 산책을 핑계로 그녀와 마주쳤다. 수진도 알고 있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눈빛이 점점 대담해졌다. 가슴 단추를 하나 더 풀어놓은 채 성우 앞을 지나갔다. 성우의 시선이 그녀의 가슴골에 머물렀다. 수진이 돌아보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그 순간 성우는 알았다.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수진의 남편이 출장을 간 날이었다. 밤 11시 수진이 성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혼자 있기 무서워요. 성우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검은 실크 가운을 입은 수진이 서 있었다. 가운 사이로 그녀의 하얀 피부가 은은하게 드러났다. 성우는 그녀를 밀치며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다. 격렬한 입맞춤이 이어졌다. 수진의 손이 성우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갔다. 성우의 손은 이미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침실로 향하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급해졌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미래는 더욱 대담해졌다. 낮에는 성우의 집에서, 밤에는 수진의 집에서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위험한 불륜이었다. 성우의 아내가 시장에 간 사이 수진이 성우의 집으로 들어왔다. 거실 소파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탐했다. 수진의 흥분된 소리가 커질 때마다 성우는 그녀의 입을 막았다. 조용히 해야 해. 하지만 수진은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냈다. 위험을 즐기는 그녀의 모습이 성우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수진이 황급히 옷을 입고 베란다로 숨었다. 아내가 들어왔지만 성우는 태어난 척 TV를 보았다. 성우의 아내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성우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수진의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요즘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립스틱 색이 바뀌었네? 수진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곧 들킬 거라는 것을. 그럼에도 멈출 수 없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성우와 수진이 차 안에서 만나고 있었다. 한적한 곳에 세운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갈망했다. 수진의 옷이 하나씩 벗겨졌다. 성우의 손이 그녀의 가슴을 어루만졌다. 바로 그때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성우의 아내와 수진의 남편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와. 성우의 아내가 차문을 잡아당겼다. 수진은 황급히 옷을 추스르며 밖으로 나왔다. 네 사람이 마주 선 순간 침묵이 흘렀다. 얼마나 오래됐어? 수진의 남편이 물었다.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2년이 먼저 꼬셨겠지. 성우의 아내가 수진의 머리채를 잡았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성우가 말리려 했지만 수진의 남편이 그를 밀쳤다. 내 아내한테 손대지 마.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을 각자의 배우자가 보호하려 했다. 성우의 아내가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다. 다 알고 있었어. 며칠 전부터 미행했거든. 수진의 남편도 휴대폰을 꺼냈다. 나도 마찬가지야. 녹음도 다 해뒀어. 두 사람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없었다. 성우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내는 차갑게 돌아섰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보낼 거야. 수진의 남편도 그녀를 끌고 갔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며칠 후 성우는 홀로 빈집에 있었다. 아내는 친정으로 떠났고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수진에게서도 연락이 없었다. 그녀도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는 모양이었다. 성우는 술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찾아왔다. 도망가요. 우리 둘이서. 수진의 제안에 성우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성우의 아내가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나이 든 여자가 서 있었다. 성우가 2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이었다. 오랜만이네, 성우야. 첫사랑의 목소리에 성우는 얼어붙었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 충격적인 한마디에 모두가 굳어버렸다. 첫사랑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수진이는 내 딸이야. 네 딸일 수도 있고. 성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20년 전 첫사랑과 헤어질 때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수진이 자신의 딸일 수도 있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관계는 무엇이란 말인가? 수진도 충격에 몸을 떨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해. 하지만 첫사랑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태어날 때 성우와 너무 닮아서 놀랐어.
성우의 아내가 비웃었다. 역겨워. 아버지와 딸이 그런 짓을 했다니. 수진이 쓰러졌다. 성우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첫사랑이 수진을 일으켜 세웠다. 미안해.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수진의 남편도 나타났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장모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 배신감, 분노, 혐오,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성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DNA 검사를 하자. 성우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첫사랑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했어. 20년 전에. 그녀는 서류를 꺼내 보였다. 99.9% 일치. 성우와 수진은 생물학적 부녀 관계였다. 수진이 오열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성우도 눈물을 흘렸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수진은 그날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충격으로 인한 해리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 성우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기고 빈손으로 나왔다. 첫사랑은 다시 사라졌다. 그녀의 목적은 복수였을까? 아니면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을까? 성우는 알 수 없었다. 작은 고시원에서 홀로 지내는 성우. 벽에는 수진의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딸인지 연인인지 모를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성우는 오늘도 술을 마신다. 어느 날 수진에게서 편지가 왔다. 편지를 읽는 성우의 손이 떨렸다.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 둘 다 몰랐잖아요. 수진은 퇴원 후 남편과 이혼했다고 했다.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고. 가끔은 그때가 그리워요. 우리가 몰랐던 그때가. 편지 끝에는 한 줄이 더 있었다. 추신. 엄마가 거짓말했대요. 당신은 제 아빠가 아니래요. 성우의 눈이 커졌다. 급하게 첫사랑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 거짓말을 한 거야? 첫사랑이 차갑게 웃었다. 내가 날 버렸을 때의 고통을 느껴보라고. 하지만 수진이는 내 딸이 맞아. 하지만 네 딸은 아니야. 성우가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첫사랑의 복수극이었다. 20년 전 자신이 그녀를 버린 대가를 이제야 치르게 된 것이다. 수진이는 어디 있어? 그건 네가 알아서 찾아봐. 성우는 미친 듯이 수진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니, 애초에 그녀가 정말 존재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옆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었다. 수진의 남편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사라졌다. 성우는 매일 밤 옆집 문을 바라본다. 언젠가 그녀가 다시 나타날 거라는 희망을 품고,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는다. 영원히.